네, 2022년도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일단 이제 매년 이제 파이썬 이제 설치하는 환경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이제 파이썬 소개, 개발 환경 구축, 핵심 정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왜 파이썬을 배워야 할까요? 일단 파이썬 자체가 좀 되게 오래된 언어예요. 1991년도에 이제 개발된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서 이제 예전 개발자분들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데이터 분석 또는 자동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뜨진 않았었어요. 근데 원래 오히려 이제 R이나 뭐 이런 쪽으로 떠 있었는데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뭐 텐서플로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파이썬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이 어떻게 보면 되게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인제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인제 한 권씩 사서 보잖아요. 그러면 인제 제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뭔가 그 어떤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을 한 권을 보면은 제가 그 책에 있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막 쓸 필요 없이 이미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가져다가 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 그거랑 이제 컨셉이 비슷하게 인공지능이나 어떤 빅데이터 뭐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이미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화가 잘 돼 있다. 어떤 거냐면은 이미 어떤 체계가 다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거를 우리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인제 좀 오래됐지만 최근에 인제 어떻게 보면 많이 뜨게 된 거고 지금 뭐 인제 인디드라고 하는 구직 사이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호 기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미 만들어진 함수들이 많다. 그다음에 인제 외부 프로그래밍과 연계가 용이하다. 그래서 인제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어떤 최고의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제 저랑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인제 아나콘다라는 거를 처음에 설치를 할 겁니다. '아나콘다? 웬 갑자기 아나콘다가 나오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라이브러리들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파이썬 하나 그냥 구글에서 파이썬 설치라고 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네이처한 우리가 정말 하나도 없는 그 파이썬 언어를 그냥 설치만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똑하게 이 파이썬을 똑똑하게 만들려면은 여기다가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명령어를 뭐 pip,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 인스톨 뭐 텐서플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타이핑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개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이게 귀찮기 때문에 이 아나콘다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필수 라이브러리들을 이미 묶어서 배포를 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볼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는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걸 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파이썬 코드 언어랑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대화하듯이 코드를 할 수 있는 편집 그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편집 환경. 우리가 이제 코드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죠. 파이썬 딱 치고 A는 3, B는 5, A 더하기 B 8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편집 환경이 아니라 쪼끔 더 이쁜 환경에서 개발하겠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미 이제 한번 제가 보여 드리자면은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띄우게 되면은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뭔가 쪼끔 노트북 원래 이 주피터 랩의 초기 이름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이었습니다. 약간 좀 노트북처럼 단원 같은 거를 구분도 시켜줄 수 있고 여기 나오네요. 네. 보면은 인제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라는 느낌보다는 A는 3, B는 5, A 더하기 B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조금 뭔가 이쁘죠. '이쁜 편집 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코드를 개발하는데 그 커맨드 창 안에서 좀 약간 검정 화면에서 아까 전처럼 이제 개발하지 않고 좀 이쁜 화면에서 뭐 단원도 이렇게 1 덧셈 구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단락도 표시하고 개발해 보자.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이런 식으로 아까 보면은 "A는 3 B는 5 A 더하기 B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8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코드를 쪼끔 '코드 짜는 데 집중하자.'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럼 인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인제 일반적으로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해서 인제 구글에서 치면은 그냥 바로 안내를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켜시고 구글 브라우저에서 아나콘다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엔터를 치면은 여기 인디비주얼 에디션 아나콘다 해 가지고 이미 이렇게 아나콘다 다운로드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이게 URL 자체가 잘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URL을 안내해 드린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냥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 맥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 리눅스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인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실제 윈도우즈 제가 쓰고 있는 건 윈도우즈예요. 윈도우즈인데 여기 밑에 두 개가 있죠. 실제적으로 64 비트, 32 비트가 뭔지를 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제어판 들어간 다음에 시스템을 보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내 PC의 운영 체제가 몇 비트인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제어판 이렇게 쓰면은 제어판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들어가 보면 또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보면 메모리 크기 및 프로세서 속도라고 나옵니다. 얘를 클릭. 내 노트북에 뭐 사양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요즘 노트북 한 16 기가 메모리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8 기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64 비트 운영 체제이다. 약간 좀 뭔가 연산을 비트가 많으니까 더 많은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좀 더 빠르게. '아 내 PC가 64 비트구나. 그러면 내가 설치해야 될 거는 이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2022 년도 이제 3월 달에 인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버전은 2021 년도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버전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창 닫아 주시고. 근데 인제 뭐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린다기보다는 이미 제가 다운로드를 하나를 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아나콘다 3 2021 년도 11월 버전. 그다음에 64 비트. 자 이렇게 인제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거를 인제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거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쭉쭉쭉 넥스트 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인제 필요한 부분은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제 PC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자.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또 여기서 좌측 하단에 돋보기에서 제어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 끄고 이제 여기 보면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라고 하는 게 있으면 프로그램 제거. 프로그램 제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제 쭉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인제 아나콘다 3 2021 년도 11월 버전 이게 인제 있게 됐죠. 이 말은 여기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먼저 아나콘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볼 수 있어요, 우측 상단에. '내가 지금 아나콘다 이미 설치가 돼 있네. 내가 근데 지금 막 처음 배웠는데 아나콘다 설치하다가 뭔가 오류가 나서 또 설치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미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제거를 하고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넥스트 언인스톨.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치했다가 '설치가 됐나? 잘 모르겠어.' 다시 또 설치하다가 기존 거랑 또 충돌이 빵 하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는 삭제한다. 어차피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삭제하는 방법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제가 먼저 삭제를 시켰습니다. 네. 일단 삭제 부분은 보면은 삭제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 uninstall is completed 하고 그냥 next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next 누르신 다음에 finish 누르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설치했을 때 내가 어디다 설치되어 있는지를 또 알려드리긴 할 건데, C 드라이브 밑에 보통 사용자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사용자 폴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폴더 밑에 그 내 사용자 이름 밑에 보면 아나콘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여기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다운로드 받은 거를 직접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나콘다 3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등장할 때는 그냥 그냥 넥스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냥 당연히 라이센스에 동의하고 여기다 install for just me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넥스트 누르면 인제 문제가 없는데, 간혹 인제 여기 계시는 유저분들, 네, 교육생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이름이 한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 뭐 제가 김효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이름이 제 이름으로 한글로 돼 있으면은 이 파이썬 설치가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이 파이썬하고 한글이 그렇게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에러가 떴을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C 드라이브에, 뭐 D 드라이브도 상관없지만 C 드라이브 밑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나콘다라고 만든 다음에 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폴더 밑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예,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에러가 딱 나올 때 폴더 인제 한글 관련한 인제 에러가 팝업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으로 지금 사용자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패스 내가 어디다 설치할지에 대한 데스티네이션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꼭 이 패스 환경 변수 추가를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이게 not recommended인데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이 어디서든 실행이 되도록 얘가 환경 변수를 알아서 설정을 해 줘요. 그 부분을 따라가면은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해 주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just me, 그다음에 여기 add anaconda 3 to my path environment variable, 이걸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걸 했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다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이쁜 편집 툴인 주피터 쓴다고 했죠. 이 주피터 아나콘다 3이 이제 지금 제가 그 설치하는 거를 중간에 끊고 설치가 완료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은 뭐 completed 똑같이 하고 next, 아까 전에는 uninstall이었고 삭제할 때는 지금은 install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ext 그냥 눌러주시고 그냥 또 next 눌러주시고 굳이 이제 튜토리얼 볼 필요 없으니까 여기 체크 해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설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 왔던 그 그냥 넥스트 넥스트 누르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다 끝난 거죠. 인제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냥 본인 PC에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똑같이 그냥 구글에 치시면은 여기에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하면은 실질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를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롬 지금 다운로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지만 크롬 다운로드를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만약에 인제 얘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한다. 내 PC가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그냥 계속 무조건 인터넷을 하거나 뭔가 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쓰게 설정을 하려면은 여기 구글 창에다 기본 브라우저 설정하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저랑 인제 만약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다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윈도우즈에 바로 이게
이거 켜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이 톱니바퀴가 설정이에요. 설정 눌러 주시면은 여기 옆에다가 기본 앱이라고 있어요. 기본 이렇게 치시면 기본 앱이라고 나옵니다. 기본 앱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인제 기본적으로 내가 메일은 어떤 기본 앱을 쓸 거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웹 브라우저 있죠? 웹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을 딱 해 주시면 끝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얘를 크롬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커멘데이션 이제 권고 사항이긴 한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제 교육생분들이 동일한 브라우저 안에서 돌리는 것들이 가장 에러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권고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제 그렇게까지 인제 정리가 됐으면은 인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쁜 편집 툴인 주피터 랩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 윈도우즈에서 명령 프롬프트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런 이제 창을 하나를 띄워야 돼요. 자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명령 치면은 명령만 쳐도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제 보여져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죠. 이 창이 너무 작다 뭐 그렇다 하면 여기서 편집해서 인제 좀 속성에서 바꿔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인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주피터 띄고 랩입니다. 주피터 띄고 랩. 여기다가 JUPY 더 랩 띄고 랩까지 딱 친 다음에 엔터 키를 딱 쳐 주시면은 이제 딱 인제 주피터 랩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딱 쳤는데 command not foun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에러가 떴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치할 때 주의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 체크박스를 꼭 인제 눌러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스가 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환경 변수를 잡아 줘야지 어디서든 인제 주피터 랩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이게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설치가 됐다라고 인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제 제가 한번 컴퓨터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까 제가 삭제하는 방법 제어판에서 삭제 누르고 다시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여기에서 주피터 랩 치면은 JUPYTER 랩 주피터 랩입니다. Y가 아까 빠졌네요. 이렇게 치면은 얘가 빵빵빵 뜨면서 인제 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가 이제 처음에 뜨게 됩니다. 기존 거는 삭제하고.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방금 맨 처음에 보여 드렸던 이제 화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부분 이렇게 보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인제 내 사용자 폴더에 있는 프로젝트 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피터 랩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잠깐 이 화면의 레이아웃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은 프로그램 실행 영역, 런처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은 작업 디렉토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내 사용자 이름 밑에 있는 폴더 구조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제 우리는 뭐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std root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이 std root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개발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필요한 어떤 메뉴들은 파일, 에디트, 뷰, root, run, 커널 이런 쪽에서 인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일단 개발 환경 구축, 인제 레이아웃은 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한번 여기다가 폴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디렉 폴더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폴더 하나 만드는 게 있고 이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std 루트 말고 std 메인이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std 메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파이썬 노트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a는 3 여기 그냥 클릭을 하시고 a는 3 b는 5 그다음에 a 더하기 b 하고 여기에 있는 친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파일의 이름이 untitled라고 해서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 리네임 노트북을 눌러 주시면 여기다가 practice라고 바꿔 가지고 이름을 바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드를 막 만들고 있는 거죠, practice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근데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한번 알아야 돼요. 그때는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여기다가 pwd라고 치면은 실제 내가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폴더 구조를 다 알려줘요. pwd하고 여기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C 드라이브 밑에 여기 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내 PC 누르고 여기에서 사용자라고 하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사용자 폴더 들어가고 유저가 사용자. 그냥 내 PC의 이름이 코포이기 때문에 코포로 들어가고 여기 안에 std 어드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d 어드민 찾아볼게요. std 어드민 여기 있죠. 이 안에 practice라고 하는 게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죠.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여기 있구나. 이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알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인제 앞으로 인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이어서 뭐 쪼끔 더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실제 이거 이후부터는 어 이제 뭐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부분 뭐 단축키는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세션에서 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무엇을 했느냐 간단하게는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인제 쭉 했던 거는 일단 파이썬은 되게 인제 배우기 쉽고 실무에 많이 사용되고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지를 잠깐 짚어봤고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 아나콘다라고 하는 수학, 과학 라이브러리가 이미 탑재되어 있는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한 거죠. 그다음에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이쁜 편집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코드 작성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필기하듯이 정리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이번에 인제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